당신은 이제까지 축구 천재인 메시가 무엇을 두려워할지 궁금했는지 궁금해 본 적이 있나요? 그의 놀라운 경력, 놀라운 퍼포먼스를 통해 메시가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꿀 수 있는 모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메시가 어떠한 두려움이나 약점도 가지고 있지 않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하지만 아마 당신은 틀렸습니다. 세계에는 메시만이 아니라 많은 선수들도 경기를 할 때마다 두려워하는 스타디움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에르난도 실레스 스타디움이라고 하는 볼리비아의 라파스에 위치한 스포츠 스타디움입니다. 이곳은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스타디움으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스타디움이 무엇이 특별하여 메시와 남미 지역의 다른 팀들에게 악몽이 되었는지, 무엇이 그들을 두려워하게 만드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이 영상을 통해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에르난도 실레스 스타디움은 볼리비아에서 가장 큰 축구 스타디움으로 4만 명 이상의 사람들을 수용할 수 있습니다. 이 스타디움은 1927년에 건설되어 3년 후에 완공되었습니다. 이곳은 볼리비아의 31번째 대통령이자 국민당 창립자인 에르난도 실레스의 이름을 따서 명명되었습니다. 그는 1926년부터 1930년까지 집권하며 볼리비아에서 유명해지고 영향력 있는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현재 이곳은 볼리비아에서 가장 강력한 두 팀, 볼리바르와 스트롱게스트의 홈 스타디움이기도 합니다. 두 팀 모두 최상위 리그에서 경기를 합니다. 동시에 이곳은 볼리비아 국가대표팀의 홈 스타디움이기도 합니다. 스타디움의 구조를 한번 볼 때 여러분은 특별한 점을 찾아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하지만 그 지리적 위치를 들어보면 선수들이 왜 두려워하는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볼리비아는 위대한 안데스 산맥의 일부를 포함하고 있는 남아메리카 지역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리고 에르난도 실레스 스타디움은 라파스시의 미라플로레스 지역에 있으며 해발 3,600m 이상의 높이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곳은 세계에서 가장 높은 위치에 있는 스타디움입니다. 이러한 독특한 고도 때문에 볼리비아 홈 스타디움은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스타디움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곳은 메시에게 악몽이고 여기서 경기를 해야 하는 많은 선수들을 두려워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여기에서 경기를 치르면 선수들의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배운 것 중 하나는 고도가 높아질수록 기온이 떨어지고 대기가 희박해지며 대기압도 감소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날씨 조건은 특히 라파스시처럼 매우 높은 곳에서는 신체 활동, 특히 축구와 같은 활동에 적합하지 않으며 매우 어렵습니다. 선수들이나 운동선수들은 심각한 산소 부족 상태에 빠질 수 있습니다. 볼 잡지와의 인터뷰에서 아르헨티나 축구연맹 의료부 부서장인 루이스 핀토스 박사가 말했습니다. 라파스시는 해발 3,600m에 위치해 있으며 대기압은 MILLIMETEROFMERCURE입니다. 반면 아르헨티나 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는 MILLIMETEROFMERCURE입니다. 이러한 대기압 차이는 호흡 능력과 신체 압력에 영향을 미칩니다. 90분 동안 이어지는 스포츠 경기는 외부 조건에 익숙하지 않은 선수들에게 불리합니다. 연구 결과, 그러한 조건에서의 고강도 운동은 근육에 충분한 산소가 공급되지 않게 합니다. 더욱 심각한 점은 선수들이 두통, 현기증, 구역질, 호흡곤란, 기절, 코피, 수면장애 등의 증상을 겪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핀토스 박사에 따르면 여기서 경기 환경에 적응하고 익숙해지려면 아르헨티나와 다른 팀들은 경기가 열리기 전 최소 48시간은 라파스에 머무르야 합니다. 일부 사람들은 이곳의 조건에 건강하게 적응하기 위해 몇 주 이상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한편 볼리비아 선수들은 분명히 이 점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현지 사람들은 매일 그러한 대기 조건에 익숙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여기서 경기를 치르는 것이 매우 편안하다고 느낍니다. 이것은 축구 강국이 아닌 국가에 상당한 이점을 가져다 줍니다. 베네수엘라 국가대표팀의 전 축구 선수인 알레한드로 모레노는 헤르난도 실레스 경기장에서의 공포스러운 경험에 대해 다음과 같이 공유했습니다. 볼리비아의 탈의실에서 첫 번째로 보이는 것은 산소통입니다. 이것은 신체적으로 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무거운 기분을 주어요. 몇 번 이 동작을 하면 폐가 마치 불타오르는 것 같습니다. 알레한드로 모레노의 이야기는 볼리비아에서의 경기 조건에 대한 이야기를 언론에 전하려고 만든 농담이 아닙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사실입니다. 헤르난도 실레스 경기장에서 경기를 치르는 많은 선수들은 구토를 느끼며 호흡이 어렵고 현기증이 나기도 하며 심지어 경기가 끝나갈 때쯤에는 의식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2017년에는 네이마르도 소셜미디어에 사진을 올리면서
거의 모든 브라질 국가대표팀 선수들이 경기 후 산소 마스크를 착용하고 앉아있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네이마르는 그런 조건에서 뛰는 것은 비인간적이다. 경기장, 고도, 경기, 모든 것이 형편없다고 말했습니다. 메시와 같은 우수한 선수도 여러 차례 이 경기장에서 토하며 거의 의식을 잃을 지경이었다는 사실이 포착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메시도 다른 선수들과 마찬가지로 평범한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메시는 라파스에서 경기를 치를 수 없다. 완전히 기진하고 뛸 수 없다는 것을 느꼈다. 상대팀은 피곤함을 모르고 항상 우리보다 더 빠르다. 라파스에서 축구를 하다가 사망할 수도 있다. 라고 공유했습니다. 장난스럽게 말하면 프랭크 램파드 혹은 박지성처럼 극단적으로 뛰어난 체력을 가진 선수들도 볼리비아 홈 경기장에서 경기를 치를 때 산소를 마시고 싶어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위험성 때문에 많은 선수들이 헤르난도 실레스에서 경기를 해야 한다는 것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피파도 57차 회의에서 해수면으로부터 2500m 이상 높은 곳에 있는 스타디움에서 토너먼트를 개최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을 내린 적이 있습니다. 사실 헤르난도 실레스 스타디움만이 그러한 고도에 위치한 것은 아닙니다. 에콰도르, 콜롬비아, 페루, 칠레, 그리고 멕시코와 같은 여러 나라의 스타디움들도 비슷한 고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결정은 여러 나라로부터 많은 반대를 불러일으켰습니다. 심지어 아르헨티나 축구의 전설, 디에고 마라도나도 당시 볼리비아 대통령 에보 모라레스의 친구로 이 규제가 너무 어리석다고 강력히 반대했습니다. 이 두 사람은 신발을 신고 헤르난도 실레스 스타디움에서 게임을 하며 모든 것이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로 결정했습니다. 심지어 디에고 마라도나도 아르헨티나 전체 팀을 대표하여 높은 곳이 무서워하지 않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2009년 4월 1일 2010년 월드컵 남미 예선에서 아르헨티나가 1에서 6위 충격적인 패배를 입은 것입니다. 그 이후로 지금까지도 아르헨티나 축구 60년 역사에서 가장 참혹한 패배 중 하나로 남아 있습니다. 1979년부터 현재까지 아르헨티나는 볼리비아의 헤르난도 실레스 스타디움에서 8번의 경기를 치렀지만 단 2번의 승리만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볼리비아는 축구 강국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그들의 홈 승리 기록은 상대팀들에게 두려움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2006, 2010, 2014년 월드컵 예선에서 볼리비아는 10승 8무로 뛰어난 성적을 거뒀습니다. 반면 2018년 월드컵 예선에서는 볼리비아가 원정 경기에서 모두 패배했지만 헤르난도 실레스 홈에서는 4승을 거뒀습니다. 그리고 이처럼 혹독한 환경이 볼리비아 선수들의 체력에 익숙함으로써 이들을 홈에서 굉장히 성가신 팀으로 만들어주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심리학 전문가 마르셀로 로페에 따르면 볼리비아가 홈에서 패배하기 어렵다는 이유는 선수들의 공포심을 이용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들의 식은 간단하다. 고도의 강한 정신력을 더하면 승리가 된다. 이것이 바로 두려움을 조성하고 두려워지면 축구에 집중할 수 없게 됩니다. 어려운 환경에서 경기를 치러야 한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그저 경기에만 집중해야 합니다. 그리고 외부의 여러 요소로 인해 집중력을 잃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메시와 그의 동료들은 9월 13일 헤르난도 실레스 스타디움에서 볼리비아와 경기를 펼쳤습니다. 이번 경기에서 아르헨티나는 볼리비아에게 3에서 0으로 압도적인 승리를 거뒀습니다. 이것은 아르헨티나에게 매우 어려운 도전이었지만 그들은 그 임무를 훌륭하게 수행했습니다. 헤르난도 실레스는 어느 선수에게도 쉬운 경기장이 아니었고 앞으로도 그럴 수 없을 것입니다. 오늘의 비디오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의견을 남겨주시고 우리가 콘텐츠를 더 개선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세요. 좋아요를 누르고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벨 아이콘을 클릭하여 채널의 새로운 콘텐츠를 놓치지 마세요. 안녕히 가세요. 다음 회차에서 뵙겠습니다.